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메르스 환자가 경주로 이송된 데 이어 대구에서도 의심 환자가 4명이나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보건당국이 메르스 발생 지역과 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포와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지역 메르스 환자 2명이 경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데 이어 대구에서도 메르스 의심 환자 4명이 자택에 격리되거나 감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 메르스가 이처럼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걱정되잖아요. 자식 키우는 입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부 학부모는 어린이집에 당분간 아이를 보내지 않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도 피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다 이러면은 전부 다 뭐 사람들 안 모이죠. 아무래도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죠. 좀 많이 불안하시겠네요. 그렇죠. 더구나 시민들은 정부가 메르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비공개 방침은 발생 초기에 환자와 밀접 접촉자를 포위하는 작전이라며 이제는 포위 작전을 쓸 때가 아니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이 비밀주의적 그런 대책으로는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지역에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복지부가 알려줘야 그 지역사회 주민들도 조심을 하고 또 의원들은 자가격리와 시설격리를 혼용하고 있는 정부 정책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모든 환자를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발생 지역이나 병원 명단을 일반에게 공개할 수 없고 의료진에게만 진료 목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최근 지역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중개 행위를 없애겠다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 한 주택가. 전신주마다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의 전단지가 여기저기 나붙어 있습니다. 전단지에는 1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을 직원을 모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임을 하는 부동산이 자리에 앉아 전화로 하는 거예요. 땅을 내가 판다든지 물건을 팔게 되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중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뒤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최근 부동산 광풍이 불면서 불법 중개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불법 중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를 안 시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업계에 막대한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소가리를 하는 것은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동안만 화물차 1톤가량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들이는데 아파트 분양이나 부동산 투자 관련 광고물이 태반입니다. 그 불법 광고물 전담화를 편성해서 이제 단속도 하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니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불법 광고물이 아직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거래 과정에 잘못된 일이 생기더라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지만 불법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 초 하수관거 공사로 인해 안동 시가지 도로 곳곳이 누더기로 변하고 주민 불편을 가져왔는데요. 이번엔 오수 역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일이 수차례 반복됐지만 발주처인 한국환경공단은 임시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식당 화장실 배수구 틈으로 누런 오수가 흘러나옵니다. 페트병이 둥둥 떠다닐 정도입니다. 창고 쪽 계량기 인근에도 주차장 하수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역류 피해는 5일 동안 3차례나 반복됐습니다. 더럽고 추접죠. 배수구 같이 올라오는 건데 하루 지나고 나면 또 그러고 이건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곳 맨홀 펌프장에 모인 오수가 역류한 겁니다. 시공한 지 불과 한 달 만이었습니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로 현재 중구동과 법흥동 등 안동시 저지대 구역에서 이뤄지는 하수관거 공사와 동일한 사업입니다. 공단 측은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며 아직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내려해가지고 똑같이 했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의해가지고 피해가 작동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장에서 요새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올 연말 마무리되는 공사는 지선을 포함해 80km 구간, 총 사업비만 482억 원에 이릅니다. 공사 편의를 위한 도로 방치부터 이번엔 공사 부실로 인한 오폐수 역류까지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주민 불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KTX가 개통된 지 2달. 불편 사항이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포항시가 시설 개선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일부 시설은 바로 개선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검토나 계획 중이어서 승객들의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예상보다 덜어는 2배나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KTX 포항역. 포항시는 택시 승강장 가드레일을 설치해 혼잡을 막고 버스 도착 시간을 알리는 안내기도 설치했습니다. 시 공영 주차장에서 역사로 갈 경우 왼쪽으로 빙 둘러가야 하는 승객 불편을 덜기 위해 바로 가는 직선 통로도 곧 설치합니다. 공영 주차장 연결 계단은 현재 시시 설계를 완료했고 6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도 대합실 빈 공간에 의자를 더 넣고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승강장 이동 통로에 커피 자판기도 설치하고 의자 4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빠져나오는데 30분가량 걸리는 코레일 네트워크스 주차장은 정산소를 2곳으로 하기보다 위치를 옮기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산소를 좀 옮기려고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시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대합실을 더 넓히는 안은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3층의 한쪽 공간과 1층 공간을 활용하는 안은 조망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열차 승하차 시 이용되는 통로 2개 가운데 한 곳은 에스컬레이터, 다른 곳은 계단뿐이어서 노약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개선책은 없습니다. 잘못된 예측과 준비가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는지 코레일 포항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KTX 포항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특히 주말 이용객은 예측치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포항역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평균 이용객은 5,294명으로 코레일의 예측 인원을 62%나 웃돌았고 토 일요일은 평균 6,850여 명으로 예측치를 94%나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전체 이용객은 16만 9천여 명으로 지난 4월에 13만 7,800여 명보다 3만 1,700명이나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된 5월 2일 하루 이용객은 8,092명으로 개통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KTX 이용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한 달 각 시군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 달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166만 원 이하를 최저생계비로 단일하게 적용하던 것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28%인 월 118만 원 등으로 적용 기준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대상자는 집중 신청 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울릉항 등 국가관리 연안항 9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해수부는 2012년
국가관리 연한항 11곳을 지정해 개발권은 정부에 두고 관리 운영권은 지자체에 위임했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관리 운영권을 돌려받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관광명소인 울릉항과 후포항, 흑산도항, 거문도항 등 연안항 6곳에 출장소 설치와 전담 인력 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자매도시 시민에게 여객선 운임과 관광지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울릉군 자매도시는 경기도 안양시와 성남시, 구리시, 강원도 삼척시, 포항시 등 6개 도시로 이들 시민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강릉과 묵호에서 시스포빌 여객선을 이용하면 요금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자매도시 시민들이 울릉도 유료 관광지도 울릉 주민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이 때이른 무더위를 맞은 가운데 경북동의 한 지역은 오늘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4도에서 30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높지만 구름이 뜨거운 볕을 가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자외선 차단에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경고 단계까지 올랐는데요. 외출하실 때 선크림 꼭 챙겨 바르시고요. 일사량이 많은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6도, 영덕 18도, 포항 20도, 경주 17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 25도, 포항 26도, 경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는데요.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